왜 달라졌나? 그러니까 이게 법안이 뭐가 통과되는데 그 법안에 대한 입장이 바뀌었다는 거네요, 지금요. 오늘 통과된 법안 중에 간호법 제정안입니다. 새로운 법을 만든 거예요, 이번에. 간호법. 자, 오늘 본회의 통과되는데요. 그 모습부터 확인해 보죠. 민주당은 이제 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꿔 간호법 통과를 사실상 방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들을 열린 자세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간호법 등 여러 민생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설마 이 법안들에서까지 거부권을 행사하지는 않겠죠?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90인 중 찬성 283인, 반대 2인, 기권 5인으로서 간호법안 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간호법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만요. 핵심은 간호사들, 그러니까 PA 간호사라 불러요. 의사들이 하던 의료 행위의 일부를 간호사들이 할 수 있게 합법화시킨 겁니다. 그동안은 사실상 병원에 가면 간호사들이 의료 행위 비슷한 것까지 하고 있는데 이거는 법으로 규정된 게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예 그걸 합법화시켜서 일정 수준의 의료에 대해서는 간호사들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겁니다. 이게 간호법의 핵심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 법에 대해서요, 작년에도 이 법안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거부권까지 행사가 됐었습니다. 일단 이런 내용이에요. 지난해 국민의힘이 이런 얘기했어요. 간호법. 이때 본회의 통과됐었거든요. 간호법은 의료체계 붕괴법이다. 거부권을 건의했고요.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합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입장이 달라집니다. 비상시에 간호사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필수 법안, 의료체계 붕괴 법안이 필수 법안으로 바뀌어요. 입장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통과됐죠? 과연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선택은 무엇인가? 이게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작년 상황 좀 영상으로 좀 볼까요? 법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께 제2요구권을 행사를 건의하기로 불가피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음을 국민 여러분께 양해를 구합니다. 간호 법안은 이와 같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국회의 충분한 수기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습니다. 김철규 교수님, 작년에는 여당이 반대하고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근데 이번에는 여야 합의로 통과가 됐어요. 뭐가 달라진 겁니까? 일단은 뭐 대통령께서 작년에 작년 5월달에 거부권 행사하셨는데 그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때는 항상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던 법안에 대해서는 다 거부권 행사하는 겁니다. 예. 근데 작년에 간호사법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수기가 덜 된 상태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했고, 저는 이번에 간호법이 통과된 부분은 의사들이 자초했다는 부분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작년에 저 간호법이 그때만 해도 이렇게까지는 아니었다. 사실 의사들이 저 간호법 제정에 반대를 하면서 그때 부분적인 파업이 있었습니다, 벌써.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아마 굉장히 큰 의료 대란으로 번져가는 수도 있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직역 갈등을 조금 아직까지는 좀 더 많은 논의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그런 나온 평가가 의료 체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지금은 의사 단체들 하는 걸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안 되겠구나. 의사단체들이 지금 전공의도 돌아오지 않고 예. 하니까 이런 의료 파행들이 계속적으로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의료 대란을 막기 위해서는 저 진료 보조 간호사가 진짜 역할이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수술실에서 저분들이 어떤 수술에 대한 설명,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어떤 개복, 나중에 봉합 이런 여러 가지 것들 사실상 실질적으로 수술실에서 전공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숙련된 간호사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꼭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전격적으로 여당에서도 동의를 하고 야당에서 한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그때 간호법에 하나 문제됐던 게 PA 부분 말고 예. 그 모든 국민은 지역 사회에서 간호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뺐습니다. 이번에 빠진 겁니까? 왜냐하면 그때 그 의사들이 그때 반대했던 이유는 앞으로 그럼 그 지역에서 간호사들이 그러면 예. 병원 홍보라든가 이런 걸 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부분들 염려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어떤 의사들이 극도로 반대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일본 간호법에서 뺐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차원에서 아마 여야 합의가 조금 순조롭게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박성수 대변인 지금까지 뭐 작년과 달리 지금 국민의힘에서 뭐 거부권 행사 이런 것도 없고 이거 여야 합의니까요. 그럼 윤석열 대통령도 거부권 행사 이번에 없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예. 지금 의사 단체가 극한 대립으로 의사 단체도 갔죠. 지금 교수님 말씀처럼 그와 같은 어찌 보면 상황에서 정부와 야당이 이제 의료 붕괴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이 피해 간호사의 역할을 이렇게 인정해주는 간호법을 이렇게 합의해서 최근에 통과를 보기 드문 시킨 일이었어요. 것이고요. 이렇게 합의가 된 네. 거는. 그리고 지금도 이제 그 작년 안이랑 비교해서 조금 그 차이를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실제 보면은 의사들에서도 작년 안에 비하면 이것이 굉장히 많이 완화된 법인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대표적인 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간호사의 단독 개혁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존재할 수 이게 있는 이제 지역 사회에서 무슨 그렇죠. 활동한다 이런 게 이제 그걸 그거 삭제가 뺐다는 됐고, 거죠 지금. 또 이제 PA 간호사가 근무하는 병원이 예. 제한적으로 규정이 됩니다. 어. 그리고 그러한 부분이 대통령령을 통해서 또 그러한 부분이 확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또 이렇게 한 거예요. 작년에는 PA 간호사가 다 이렇게 완전히 합법화되는 그런 거였는데 요번에는 이제 대통령령을 통해서 얼마든지 예. 이렇게 좀 신축적으로 조절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의료개혁 때마다 이런 일들이 좀 반복돼 왔어요. 이런 경우에 있어서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의료 붕괴를 막을 수 있는 예. 그러한 카드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여야가 이렇게 합의돼서 된 거고요. 앞으로 이제 그 현재 이 문제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면 저는 답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 다 참석한 가운데 표결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주목되는 표결이 있었습니다. 화면을 정리해 봤어요. 여기 보시면요, 지금. 찬성이 283표, 근데 반대 2표, 기권 5표잖아요. 반대 2표는 개혁신당에서 나왔어요. 이준석 의원 등 포함해서. 그리고 기권 5표는 국민의힘에서 나왔어요. 누가 나온지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고동진, 김민전, 김재섭, 인요한 의사 출신이요. 한지아 의원 이렇게 5표나 기권에 나왔어요. 뭔가 이 법이 마음에 안 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권이니까.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아예 반대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 지금 국회에서 이른바 범여권 또는 여당 내에서 이렇게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이 기권 반대표까지 나왔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의협 어제 이 법안과 관련해서 강한 반발의 목소리를 냅니다. 들어보시죠.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망국적인 간호법 제정에 국회 여야뿐 아니라 정부가 합세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의료계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한 PA 간호사 활성화 획책 등을 스스로 무너져가는 정권의 말로로 규정하고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료 전문가 단체의 사명을 다하고자 투쟁에 나설 것임을. 자, 여야 합의가 있었죠. 그리고 사실상 이 간호법에 대해서는 한동훈 대표 역시 동의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여당에서 이렇게 통과해서 합의로 통과됐으니까요. 자, 그런데 강성필 부위원장. 네. 지금 이거 의사단체 보니까 지금 방금 얘기 들어보니까 증언 문제를 놓은 갈등뿐만 아니라 간호법을 놓은 갈등까지 또 불거진 거예요. 그럼 한동훈 대표가 지금 뭔가를 지금 해결하려는데 이게 의사단체가 또 이렇게 나오면 힘을 받겠습니까 지금? 근데 이제 물론 이번 문제도 간호사법 통과도 난감한 문제지만 저는 그 전에 국민의힘이 이렇게 서로 협의해가지고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왜 작년에는 이게 안 돼가지고 이걸 폐기했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고요. 아까 두 분이 설명을 좀 하셨는데 뭐 법령도 달라지고 상황이 바뀌었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작년에 했으면 됐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작년에 못 했냐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야당이 보기에 간호사들이 보기에 의사들이 보기에는 왜 그러냐? 지금 29일 날 사실 간호사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파업한다고 예. 예고돼. 그러니까 안 그래도 지금 의료 대란인데 간호사분들까지 파업하게 되면 진짜 이거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니까 그거 눈치 봐서 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 의사분들이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예. 병원이. 그러면서 또 나름대로 그 지역의 여론 주도층이에요. 그러니까 또 이분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나름대로 의사분들이 또 좀 꺼려하는 부분은 또 뺀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보는데 결론은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둘 다에게 사랑받는 게 아니라 둘 다에게 미움받을 수 있는 위험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저는 한동훈 대표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정치인은 원칙과 철학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이게 뭔가 헷갈릴 때는 본인의 평소 원칙과 소신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원칙과 소신이 강건하지 못하면 상황에 좀 휩쓸리게 된다. 그게 저는 대표적으로 작년에 폐기되었던 간호사법 통과가 오늘 보여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께서 이렇기 때문에 예민한 문제일수록 사전에 조율을 예민하게 잘 만들어가지고 혹시라도 결렬이 됐을 때 둘 다 데미지를 입지 않고 또 다른 기회를 도모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다 이렇기 때문에 비공개 속에서 좀 이루어지는 면이 있다는 것을 좀 아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 개원 석 달 만에 여야가 시급한 민생 현안부터 해결하자며 민생 법안 28개를 합의 처리했습니다. 최대 관심이었던 간호법도 본회의 전까지 진행된 회의를 거쳐 극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진료지원 PA 간호사의 의료행위 범위와 간호조무사 학력 기준 등 쟁점을 해소해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겁니다. 국민의 이런 긴박하고 절박한 사정을 보면 늦게 처리돼서 송구스럽긴 합니다만 지금이라도 처리가 돼서 참으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지난해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간호법은 이번 본회의 통과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인정 범위 확대 등을 담은 전세 사기 특별법과 양육 의무를 저버린 부모의 상속권을 박탈하는 구하라법 등 27개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성과를 냈지만 향후 정국은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입니다. 쟁점 법안이었던 방송사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특별법 등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쟁점 법안들은 다음 달 26일로 재표결을 미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혜병 특검법과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 등 쟁점 현안들도 여전히 여야 갈등의 불씨로 남아 있습니다. 간호법이 통과되자 간호사들이 참았던 눈물을 쏟아냅니다. 19년간 입법 시도가 번번이 좌절됐던 간호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합법과 불법의 사이에 있던 진료지원 PA 간호사들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현행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사 업무 이외에 의사의 일반적 지도와 위임 아래 진료지원 업무가 가능해지고 검사와 진단, 치료 등 여야가 입장차를 보인 업무 범위는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진료를 지원하는 간호사는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자격자로 제한했습니다. 대한간호협회는 숙련된 간호인력 확보를 위한 국가의 책무가 법제화됐다며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간호법 통과를 계속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는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간호법은 직역 갈등을 심화시키고 전공의 수련 생태계를 파괴하는 의료악법인 동시에 간호사들조차 위험에 빠뜨리는 자충수의 법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PA 간호사의 관리와 운영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고 정치권은 의료 공백 우려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